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드디어 이제 삼성그룹 채용 공고가 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을 텐데, 또 일주일밖에 시간이 없죠. 사실 넉넉한 기간은 아닌데,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좀 열심히 작성하셔서, 이번에는 꼭 원하시는, 특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삼바 같은 경우에는 좀 일일이 다 이렇게 좀 항목 하나하나씩을 좀 발라냈고요. 이미 제가 그 우리 현직자분과 함께 하는 단톡방에는 내용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요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들으시고 그다음 작성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1번은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건 전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를 700자로 묶고 있는데 내가 또 지원 동기는 뭐가 있어요? 회사 지원 동기도 있고 직무 지원 동기도 있죠. 그럼 회사 지원 동기 쓰고 직무 지원 동기 쓰고 포부까지 쓴다. 그럼 이걸 3대, 3.3대, 3.3대, 3.3 뭐 이런 비중을 둘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원 동기가 어차피 포부입니다. 여러분이 뭐 포부 잘 썼다고 뽑히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지원 동기와 포부에 있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는지 그런 여부를 생각한다면 저는 뭐 회사 지원 동기 및 포부를 한 절반 쓰고 그다음 나머지를 한 직무 지원 동기를 쓰겠다 등등의 뭐가 맞다 틀리다는 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보여주시면 좋을 그리고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비교 분석을 좀 한 거거든요. 비교 분석.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링커리어에 있는 여러분이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링커리어에서 일부러 가지고 왔고 A 버전과 B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게 잘 썼는지를 바로 딱 판단을 하신다면 나는 저렇게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조심만 해주세요. 아셨죠? 자, A번 보겠습니다. 비전 있는 성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러분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소제목을 쓰면 좋냐? 당연히 좋죠. 무조건 써야 되냐? 이게 500자 미만으로 갈 경우에는 한 글자 수가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목을 꼭 쓰지 않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소제목은 써주셔도 좋고, 대신에 이제 소제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냐?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담겨야 되겠죠. 비전 있는 성장, 삼바. 비전 있는 성장이란 게 뭘까? 약간은 좀 추상적이긴 하네요. 소제목으로서는 그렇게 썩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대학교에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세미나 들었어. 그래서 바이오 생명공학과를 부전공으로 신청을 했다. 그중에 생물 수업에서 교수님이 사례로 말씀하신 사례 중에 삼바가 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세계적인 바이오 시장을 이끄는 기업이고 22년도 말에 사공장의 부분 가동 돌입하면은 62만 리터 압도적인 생산 규모. 그것뿐만 아니라 빠른 생산 속도 높은 품질 세계 1위. 또한 위탁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요걸 이제 회사 지원 동기를 갖고 왔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무엇인가 디테일하게 분석한 것 같진 않구나. 그죠? 그냥 나 바이오 생명공학과 부전공이고 니네 회사를 교수님의 사례로 말씀하신 사례로 알았어. 그럼 사실 뭐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뒷단에 있어서 이 정보가 뭘 주냐? 니네 잘하고 있네? 아하, 조금 아쉽죠. 저 또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삼바처럼 멈추지 않고 성장할래. 사업과 함께 성장할래. 그러면 본인이 삼바가 이렇게 성장했던 모습처럼 본인도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썼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딱 네 개, 두 문장이네요. 입사 후에는 화학과 생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 경험 쌓아 품질 분야 전문가 되어 품질 관리 보탬되고 싶다. 더 나아가 책임감 느끼고 약품을 제공해서 인류 실현 뭐 비전 또한 이루고 싶다. 어때요? 뭘 얘기하려는지를 모르겠네요, 저는. 왜 지원했니?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러니까 지원했다라고 하는 뚜렷한 내용이 없는데요. 뭘 해보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겉핥기죠. 음. 이런 식으로 좀 쓴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은 왜 지원했니라고 했을 때 이분은 소제목을 그냥 소제목 쓰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문장 하나를 떼서 쓰셔도 돼요. 나는 초격차 배양 엔지니어가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의약품 생산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했다. 아까 위에 있는 분은 뭐였죠? 비전 있는 성장 삼바.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의 소제목을 저는 작성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원 동기의 소제목은 회사 얘기를 쓴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써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고 해서 니네 회사의 모습이 이러니까 지원하겠다라는 건 1차원적인 접근인 거고 회사가 여러분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주는 거죠. 나 뽑아. 나는 초격차? 이건 삼성전자의 그분이죠. 그 회장, 부회장님이 썼던 단어인데 삼성전자의 단어죠. 근데 갖고 왔어요. 어찌됐건. 그다음 배양 엔지니어가 되어서 될 테니까 나를 뽑아라. 훨씬 구체적이죠. 나는 여기 왜 들어왔냐? 바이오 테크놀로지 과목 수강했다. 아까 위에 저 친구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알게 됐다. 근데 이 친구는 과목 수강하면서 그냥 산발한 걸 알게 됐다가 아니라 단일 클론 항체의 매력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 의약품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산바에 무엇에 관련된 얘기예요?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단일 클론 항체에서 더 발전한 자체 이중 항체 플랫폼 SDO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생산 능력으로서 빅파마의 65% 이상 작년 수주액 초과 달성. 이처럼 항체 의약품 생산의 선두주자잖아. 그래서 항체 의약품에 대한 제 관심과 더 지식이 더욱 극대화되고 이를 통해서 세계 인류 기업으로의 성장에 내가 나도 기여할게. 그래서 배양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는 적기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게. 어때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위에 있는 이분과 이게 뭐가 있어요? 삼바가 뭐 62만 리터 압도적 1위 위탁 개발 서비스 참여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하나 내가 관심 있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삼바의 기업 분석 이게 기업 분석이에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게 잘 썼다는 거죠. 자, 대장균 배양, 유방암 세포, 계대 배양을 하며 배지, 배양 조건과 배양식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게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에도 아, 세포들은 매우 크게 영향받구나. 그래서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는 꼼꼼함과 책임감을 함양했다. 지원 동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내줘. 나와줘야죠. 나는 뭐 했어? 그를 통해 뭐 있어? 이 얘기는 어디에다가 2번이나 4번에 뿌리면 되겠죠. 니네 회사가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적기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잖아. 고객사들을 대응하는 기업이니까. 내가 가진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수하고 제때 배양할게. 계속 뭘 얘기해요?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기에 공급되는 게 중요하니까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잘 썼죠? 이렇게 쓰시라는 거예요. 삼바에 관련된 뭐 내용이 많지도 않잖아요. 그죠? 근데 50대 50으로 본다라고 하기도 좀 힘들죠. 왜냐하면 역시 이분도 요 정도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사실 위에랑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이분도. 본인의 내용은 두 문장 있으니까. 그죠?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뭐예요? 포부, 그 다음에 내가 준비한 내용. 회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요거죠. 내 내용, 포부 똑같죠. 신기하게. 근데 내용의 질적인 깊이 차이는 다르죠. 이렇게 쓰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뒤에다가 첫 번째 지원 동기 강점, 보완할 점, 이제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거죠. 어떤 지원 동기가 더 적합하냐. 두 번째 지원 동기가 훨씬 직무 중심적이고 내가 뭘 잘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 읽어보고 싶잖아요. 얘는 배양이야? 그럼 배양에 관련된 뭐가 있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 동기랑 포부를 쓰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구체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삼성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회사에 대한 뭐 디테일한 정보도 우리 회사 얼마만큼 알고 왔냐? 이걸 여러분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 어느 단에서? 영업단에서, 마케팅단에서. 그래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에 여러분이 흔히 접하는 DX 사업부. 거기가 요구하는 거고, 3만 이런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그 기업 분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우리 회사에 와서 뭘 해보고 싶은지, 뭐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관점의 기업 분석.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점의 구체적인 동기나 포부 이렇게 써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 동기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지원 동기는 마지막에 쓰세요.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놈이니까. 아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 동기를 쓰시고
자, 요거는 그냥 제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거를 좀 다시 수정을 해봤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항목은 성장 과정이죠. 삼성은 항상 이 성장 과정을 넣습니다. 글자 수도 1500자로 제일 많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의 진짜 성장 과정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대기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이쪽으로 오게 되셨는지에 대한 직무에 대한 성장 과정을 제일 궁금해 할 테니 그거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쓰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잘 쓴 성장 과정이라 요걸 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뭐가 튀어나오냐? 가치관이라는 게 튀어나와요. 난 어떤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미리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쭉 자라와서 이런 가치관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실 수도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치관을 이야기하시죠. 나라는 사람은 기록의 습관화를 통해서 분야에 대한 실력 함양도 도모했고 빠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 근데 기록의 습관화 언제 된 거냐? 초등학생 때 형성되어 아직까지도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제일 처음 써주실 때는 뭐예요? 큰 주제를 던지는 두 가지 구성. 그럼 뭐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다. 기록의 습관화 좀 신선하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써주시죠, 보통. 1500자다 보니까 하나, 둘, 에피소드 두 개 써주시는데 성장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스타트가 되긴 해요. 근데 주제에 해당되는 성장 스토리냐 아니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무 이상한 얘기로 가지 마시고 빨리빨리 진도를 빼서 너무 오래된 개인사에 머물지 않고 최근에 내 얘기로 이제 오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으로 실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 기록의 습관화로 결과값이 있어야죠. 대학 입학 후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다. 뭐예요? 자랑하는 거죠. 어린 시절에 중이염, 축농증, 이틀에 한 번 병원 방문.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어려워. 근데 포기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이동 시간에 복습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 받았고, 기록이란 게 참 중요한 거구나. 나한테 효과가 있구나.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디로 확 빼갖고 오냐? 대학교로 갑니다. 전공 수업이 익숙하지 않아? 성적을 잘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했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빠짐없이 필기한 후 전문 용어는 검색을 통해서 의미 파악, 원리 이해. 이렇게 핵심 요약 정리해서 동기들과 공유하며 실력 향상시켰어. 수상을 목표로 동기들과 팀으로 참가한 전공 심화 탐구학습 프로그램에서는 1학년, 유일한 1학년 수상팀. 그 다음에 학점도 도달했어.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나 대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다. 1학년 때 상도 받았다. 겉은 뭐예요? 기록의 습관이다라는 타이틀로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써주시는데 이 부분은 4번이 만약에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이 얘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여기 딱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형성됐다. 그럼 너는 초등학교 때 그게 어떻게 형성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형성됐잖아. 그 이후에 기록 습관화를 해서 그럼 나한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실 4번이 없는 항목이 회사나 항목이 그런 경우라면 이걸 써주시면 안 되고 대신 이제 4번이 있으니까 그냥 이런 사람이다라고 쭉 어필을 해주신 거죠. 중요한 건 두 번째죠. 이거죠.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오케이. 저는요, 기록을 통해서요, 실험이라고 하는 걸 과정을 빠르게 습득했고, 문제도 뭐, 단번에 해결했다. 어떤 소재를 얘기할 거냐.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너는 뭐가 있길래 여길 지원했니? 세포 분리했고요. 전기 영동을 차례로 실험했다. 처음 실험 접했을 때 10단계가 넘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겠죠. 문제 터졌어요. 그러나 단시간 안에 실험을 완벽히 체화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열정으로 난 또 뭐합니까? 당연히 모든 내용을 딱 기록하겠죠. 그 다음에 끝난 후에도 요거 바탕으로 복귀하고 개선 방안 피드백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꼼꼼했던 기록은 PCR 결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른 해결을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피드백도 받았죠. 밴드 값도 얻을 수 있어. 정확한 밴드 값도 얻을 수 있었죠.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기록의 습관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게 좋죠.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이 내용이 썩 좋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록을 통해 또 해결했던 어떤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을 완투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핵심적인 걸 4번으로 빼고 2번에다가는 그 다음에
어떤 순위가 있을 거잖아요. 자소선 소재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러분, 이런 기술직들은 과연 이 직무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소재, 그거 순위를 여러분들이 매기시고 그걸 제일 중요한 걸 4번으로 빼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여기 2번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냥 넣을 수 없으니까 성장 과정식으로 넣으라고 하니까 가치관 하나 딱 만들어주고 그거에 관련된 경험 1, 2 이렇게 뿌려주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포부 살짝 넣어주는 거죠. 들어가서 일 열심히 할게. 이렇게 써주십니다. 삼성그룹의 성장 과정은 내 개인 일대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성장 과정이 궁금해요? 궁금하면 웃긴 거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건 서류잖아요. 서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정성적 가치를 제발 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면접 때 만나봐야 진짜 열정적인지 이 친구가 협업을 잘하는지 혼자 일할 사람인지 그런 걸 면접에서 느끼는 거고 서류는 철저하게 소재와 여러분들의 어떤 직무와 연관된 소재에 뭘 갖고 있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걸 나한테 보여줘.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성장 과정을 적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점 분석, 일관된 핵심 역량을 강조했죠. 근데 첫 번째 스토리보다는 연구실 관련된 스토리를 2개 정도 뿌려주면 더 좋겠다. 그 다음에 직무와 연계가 이어지는 부분도 좋고요. 그러니까 그냥 이 핵심 가치,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부분도 직무랑 좀 연결되는 게 좋고, 저는 가치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삼바의 인재상 있잖아요. 그걸 가치관으로 가져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개선점인 보완 사항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크게 제가 말씀드린 사항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3번이죠. 3번은 사회적 이슈.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가 아마 여러분들이 요걸 쓰실 때 제일 많이 활용하실 게 GPT일 거예요. 당연히 GPT로 쓰셔야 되고. 대신에 이제 GPT로 쓰다 보면은 이슈가 좀 많이 접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GPT 한 번 검색하지 마시고 계속 빌드업해서 검색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어차피 제일 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면접 때도 물어보는 경우가 왕왕 있지 꼭 물어보는 건 아닌데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이슈는 어떻게 쓰면 된다. 요것만 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작성법.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진짜 사회적 이슈가 아니에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은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부동산 이슈를 쓴다라든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잠삼대청, 부동산이 난립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정치도 난리죠. 근데 정치적인 이슈.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이 해당 기업이나 산업이 속한 이슈를 써주시는 게 좋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삼바의 최근 이슈를 반영해서 제가 뽑은 건 이렇게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더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쭉 다 쓸 수 있죠. 결국에 이거의 핵심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나의 견해죠. 내 의견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은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들어가서 요걸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직무 쪽으로 연결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거는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라고 하는 산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뿌려주고 그렇다면 이런 산업에서 삼바는 뭐 하고 있냐? 삼바에 대한 내용을 뿌려주고 그다음 뭐 해줍니까? 그러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고품질 고효율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 삼바의 과제죠. 그죠? 그러니까 삼바, 산업에 대한 모습, 삼바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삼바가 더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지. 그다음 이걸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할게. 삼바 요렇게 또 해야 돼.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할게. 예. 요게 좀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요걸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이걸 하나만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2가지를 써주시는 분도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내용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작성하실 때 전략은 뭐냐면, 면접 때 혹시나 질문이 나왔을 때, 넌 뭘 할 수 있니? 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내가 대답은 할 수 있겠다. 내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약간 좀 공허한 메아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좀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써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써주시는 분. 이게 한 거의 한 80% 되고 정작 내가 해야 될 거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너무 아니니까. 비중은 뭐 50대 50이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역할분을 더 많이 써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검색을 좀 많이 하시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항목은 4번입니다. 4번 항목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행동 가치인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4번은 삼성에 원래 4번이 없었어요. 4번을 만들어 놓은 게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쓰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어, 여러분이 직무와 연관된 역량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작성 포인트가 뭐냐? 그냥 행동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 가치가 뭐가 제일 좋을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분 소재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서 거꾸로 가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선택해봤어요.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 내가 지원한 직무 쪽이랑 연결시키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건 경험을 써야 되니까 책임감을 발휘해야 했던 문제 상황. 경험을 쓴다라고 하는 건 1차원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터뜨리세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내 행동 가치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그럼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면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그냥 되게 쉽게 쓰시는데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제일 무난해요. 액션에 어차피 집중해서 볼 거니까. 성과는 당연히 좋을 거고 마지막에 직무로 연결시키는 포부 써주셔야죠. 보시면 책임감. 어떤 책임감이냐? 실험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다. 자,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서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은 품질 유지의 핵심 요소다.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책임감 갖고 끝까지 원인 분석해야 된다. 책임감도 되게 많은데 내가 당신한테 알려줄 경험은 끝까지 원인을 분석해서 해결한 경험이다라는 거죠. 연구실에서 항체 의약품 개발을 위한 PCR 및 젤 전기용동 실험을 진행하던 중에 동일한 조건이야. 반복했는데 왜 밴드 값이 일정하지 않지? 문제가 터졌죠. 실험 데이터가 일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연구의 신뢰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원인을 분석하자.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프로토콜, 데이터 다시 점검하면 이런 거 좋죠. 작은 변수까지 확인한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했다. 둘째, 이렇게 했다. 셋째. 그러니까 이렇게는 적어주시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시는지 간에 결국에 그 가치를 나타내는 액션이란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액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싹 발라줘야 됩니다. 요걸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분석했더니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프로토콜 바꿔요. 여기 개선 아니죠.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게 이 친구는 뭐였어요? 원인을 분석하는 거에 집중을 한 거니까 디테일하게 써줬고, 원인 분석이 심플하다. 대신에 요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의 변경 값을 디테일하게 쓰고 싶다면 요걸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첫째 뭘로 해봤고, 둘째 뭘로 해봤고, 셋째 뭘로 해봤더니 이런 프로토콜이 제일 좋았다. 아셨죠? 둘 다 디테일하게 쓰기엔 글자 수가 부족하니 이 친구처럼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는데 책임감 내용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결국에 결론값은 좋아졌고, 그죠? 이 경험을 통해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실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고, 들어가서 니네 회사에서 일 잘할게. 간단한 포부. 사실 4번은 구조가 어렵진 않죠. 결국에 여기에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써줄 거냐. 그래서 제일 디테일하게.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 소재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에다 2개 써주면 안 됩니까? 2개 써셔도 돼요. 대신에 조금 더 간략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책임감은 안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소재가 많으신 분들은 2개 써주시고, 아까 보셨던 성장 과정에도 2개 써주시고, 대신에 희소를 탄다면 이쪽이 더 무거워야 되겠죠. 요게 직무 역량, 요게 성장 과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게는 직무 역량이 더 무거운 무게. 직무와 연관된 무게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제일 잘 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에 요 소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이 될 거고, 이게 하나도 없다. 근데 여기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조금, 경쟁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지금 여러분과 같이 경쟁하고 있는 분들이 3바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신에 너무 겁만 먹고 지원을 안 하신다.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지원은 해보세요. 서류 작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시장 가치를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의외로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삼바이 케이스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했던 친구가 해외 유학생이었어요. 해외 유학생이었는데 삼성전자 DX의 해외 영업을 썼는데 그 친구도 될 줄도 몰랐어요. 근데 각각의 자기소개서 항목, 네 항목에 한 50%도 안 썼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어요. 음. 저도 HR을 했기 때문에 서류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는데 그건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삼바면 지원서가 얼마나 들어올까? 그 수많은 지원서를 과연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을까? 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사는 당연히 꼼꼼하게 읽는다고 하죠. 근데 네 항목이잖아요. 야, 네 항목을 몇 명이 지원합니까? 그럼 그 몇 항목입니까? 그래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은 잘 쓰셔야 돼요. 그게 4번일 거고. 어, 그래서 한번 어떤 회사들은 여러분의 학교만 보고 선택하고요. 여러분의 뭐 어학 성적만 보고 선택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삼성은 특히나 뭐 학교를 잘 안 보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인데 이쪽 삼바라는 기업이 지금 삼성그룹에선 제일 잘 나갑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때문에 좀 밀렸고 뭐 SDI는 지금 전기차 캐즘도 아니죠 이제 완전 침체기에 빠졌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고 지금 잘 나갈 만한 데가 없어요. 삼바가 사실 제일 잘 나갑니다. 삼바 실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도 30%에 육박해요. 그런 기업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테니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제 경쟁자들이 실력이 좀 뛰어난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려되는 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한다? 그러지 마세요. 삼바뿐만 아니라 내가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오겠다 생각하시면 다 지원하셔서 내가 어디서 걸리는가, 나를 합격시킨 데는 나의 과연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한 것인가 등등의 시장 가치를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다음에 좀 질문이 들어오는 게 삼성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이 솔직히 날 뽑아주겠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기본이에요. 기본 항목들이기 때문에 작성해 놓으시면 다른 데 응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요즘 자기소개서 항목 어렵지 않아요. 해봤자 여러분의 경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삼성그룹과 SK 하이닉스, SK그룹의 자기소개서 작성해 놓으면 그걸 뼈대 자소서로서 활용하시기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을 꼭 지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삼성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뼈대 자소서로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일주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간 동안에 잘 작성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최고의 바이오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